연주 엄마는 놀이터만 가면 연주를 다그칩니다. 친구들과 섞이지 못하고 쭈뼛대는 연주를 보면 답답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가서 같이 놀자고 해. 왜 말을 못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모두 해주고 칭찬과 공감도 많이 해주는 민규 아빠. 너무너무 멋져. 그런데도 민규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대상관계 전문가 권경인 교수는 육아를 할 때 경제적 자본만큼 심리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적 자본이 넉넉하면 좋은 부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자본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아는 것, 즉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부모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른 채 아이를 다그치고 혼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자책하지만 정작 근원적인 원인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동의 원인이 무의식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애 초기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의식에는 남아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에게서 자주 거절당했거나 부모가 충분히 응시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란 느낌이 무의식에 남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측면을 자각하는 것이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삶이 많이 나아집니다. 자기 이해를 하고 심리적 자본을 늘려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투사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엄마는 아이가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를 다그칩니다. 아이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구나 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못났다는 마음을 내 것이라고 느끼면 불편하니까 아이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믿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를 하는 부모들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이에게도 중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못 끼어? 어이구 답답해. 부모가 아이를 답답해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말투와 눈빛, 표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말을 못하고 하찮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자랍니다. 부모의 말대로 점점 못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반복되는 피드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외국인을 보듯이 아이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일을 겪어도 당연히 다른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보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어떨까요? 2.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보고 있나요? 좋은 관계의 부모와 아이는 대상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안나 프로이트는 대상 항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상 항상성은 상대가 불만족스러울 때에도 계속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안아주는 엄마가 좋아. TV 못 보게 하는 엄마는 싫어. 예를 들어 엄마에 대한 분열된 아이의 마음이 엄마가 미운데 그래도 좋아 라는 마음으로 통합되는 것이 대상 항상성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통합시키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통합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상대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통합해서 볼 줄 압니다. 생애 초기 아이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적절히 함께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통합을 배웁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나쁜 것과 완전히 좋은 것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만 좋으면 엄청 좋다고 하고 마음에 걸리는 단서가 들어오면 관계를 끝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스스로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나는 분열이 심해서 통합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분열이 심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아이도 그렇게 대합니다. 마음에 들면 감탄하고 거슬리면 매정하게 바라봅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대상 항상성은 만 3세 무렵까지 급격히 발달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키워나가는 기능입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 끊임없이 대상 항상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3. 최적의 좌절마저 차단하고 있나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고 상처로 남지 않을 만큼의 좌절을 최적의 좌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최적의 좌절을 해결하며 정체성을 만듭니다.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욕구를 채워주고 지나치게 공감하면 아이는 외부의 공격에 저항력 없이 취약해집니다. 견딜 수 있는 좌절은 겪어도 됩니다. 가끔은 서러워도 부족한 느낌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 경험은 아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좌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은 아이가 견딜 수 없는 좌절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부모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라는 믿음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심리적 자본을 채워주는 관계의 힘을 키우는 부모 심리 수업.